이 시간에는 이 생활정보에서 작년 한창 코비드 초기일 때 한인의사협회 후배 선배 의사분들이 이끌고 또 발벗고 나서서 항체 검사로 한동안 수고하셨던 마운트사이나 병원의 대장 직장외과 일반외과 과장이신 알렉스 김상현 박사님 모십니다. 작년에 한참 어지러울 때 뵀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래도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많이 나아져서 다시 환자도 보고 네. 제 본업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근래 지금 다시 바리언트 때문에 그러니까요. 환자도 숫자가 올라가서 마스크 맨데이트 다시 병원에 시작하긴 했는데 네. 제가 하는 일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안정된가 싶었더니 이제 다시 한번 좀 긴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뉴욕시 현재 상황은 선생님 어떤지요? 예, 뉴욕 현재 지금 상황은 지금 다 뉴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8월 16일부터 다시 인도 액티비티한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레코멘데이션이 아니고 인포스를 한다고 그러네요. 네. 9월 13일부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뉴욕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이제 네. 다른 도시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이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델타 변이, 무슨 람다 변이 정말 듣보잡이라 그래요. 저희 신조어로. 근데 이런 베리언트 코비드가 참 많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는데 이것들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모든 박테리아도 그렇고 특히 바이러스 같은 거는 쉽게 이렇게 변이가 될 수 있는데 네. 주로 변이가 되는 경우는 이게 계속 이걸 정확히 확실하게 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신을 받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계속 퍼지고 자라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옮겨주고 그러는 과정 내에서 저런 변이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 다른 베리언트가 생기게 돼요. 네. 처음부터 확실하게 백신을 어베일러블 하자마자 다 많이 받았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 곳에 자꾸 베리언트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B117이라고 아빠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말에 영국에서 시작됐던. 네. 그다음에 그 후에도 베이라가 올해 1월 그게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gamma, 재팬하고 브라질에서 또 올해 생겼었는데 베이라하고 gamma는 미국에 오지도 않았고 많이 퍼지지 않아서 걱정이 없는데 지금 새로 생긴 델타는 3월 달부터 인디아에서 시작된 건데 네. 이거는 이게 계속 그 오리지널 버전에서 알파로 가고 델타로 가는데 성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더 좀 쉽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코비드보다 거의 2배가 더 쉽게 퍼진다고 했는데 네. 델타는 또 알파의 2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2배라고 그러면 지금 4배인데요. 오리지널에서. 4배라고 해서 그러면 더 무서운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게 네. 모탈리티도 똑같고 심텀 자체도 많이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는 쉽게 퍼지기 때문에 더 쉽게 퍼지면은 컨트롤이 힘들고 컨트롤이 힘들어서 다른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은 네. 또 베리언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베리언트. 그러니까 변이. 근데 어떻게도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성격이 있네요. 막 바뀌면서 그것도 좀 안 좋게 그렇죠. 변하는데 어떻게 좀 다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바이러스 자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일단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지 내지는 그 서피스 프로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바깥에 있는 프로틴이 어떤 식으로 다른 서피스에 붙는지. 근데 그게 델타는 사람들이 말할 때 훨씬 더 스티키하다고 그래요. 더 끈적끈적해서 스티키. 네. 잘 붙고 잘 퍼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인펙션 하는 게 거의 수두 수준의 그 치킨박스라고 그러죠. 수두 수준이라고. 수두가 많이 무서웠던 이유는 수두가 염증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거를 옮길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무조건 다 백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델타도 이제 거진 수두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네. 좀 더 훨씬 더 우려가 되는 거죠. 성질이 제가 스티키. 안 네. 좋고 무서운 얘기만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코비드 백신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은 네. 지금 서피스 프로틴 그것에 타깃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베리언트가 다 커버가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커버가 되지만 걸리지 않지는 않는다. 걸려도 네. 벌써 몸에서
그 이뮨 펑션이 생겼기 때문에 음흠.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게 그렇군요. 장점이죠. 자, 질문은 이 작년에 한참 코비드 좀 많이 걸리셨다 이겨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항체가 생긴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코비드 백신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분들도 필요하신 게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백신을 하신 분들도 네. 항체가 다시 줄어들게 돼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그 두 번을 받으셨고 아니면은 잔슨으로 하나를 받으셨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델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는 이미 부스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네. 올 가을부터 미국에서도 아직 전부 다는 어렵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 60세 넘으신 분들 아니면은 그 외에 이뮨 펑션이 조금 줄어드신 분들은 지금 부스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또 델타 문제 때문에 그게 더 시급해졌죠. 네. 그리고 유럽, 특히 영국하고 영국 일부하고 독일은 벌써 시작을 했죠. 부스터샷들을.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의문점들이 제가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찬성 뭐 반대 민주당 공화당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백신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뭐 부작용 있다, 혈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맞기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가 약간 보면 좀 정치적으로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소셜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네. 그게 문제인 게 과학자나 의사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모든 백신은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고 모든 의사들이 하는 게 다 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컴플리케이션이 다른 것에 비하면은 훨씬 낮아요. 근데 그 컴플리케이션만 주로 계속 찾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 다른 백신들하고 비교해 볼 때 네. 지금 코비드 백신은 컴플리케이션이 훨씬 낮고 그리고 또 지금 벌써 쓰기 시작했는데 왜 FDA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느냐. FDA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미국 FDA는 다른 나라의 FDA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해서 네. 백신 같은 게 FDA full approval 받으려면은 거의 3년이 넘게 걸려요. 네. 그런데 근데 지금 이번엔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뭐 다음 달 초면은 완전히 어프로브 되는 거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하는 건데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FDA가 룰을 완전히 바꿔서 한다는 건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수상하다 그리고 못 믿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많이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mRNA가 뭐 유전 물질이다.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들어가면은 내 유전 물질이 달라지게 된다. 아니면은 아기를 못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시면 좋겠는데 조금 아는 지식을 갖고 잘못 이해를 해서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mRNA 백신은 mRNA는 유전 물질, 그러니까 RNA가 유전 물질이잖아요. 네. 하지만 mRNA는 그 뉴클리어스라고 하죠. 세포 핵에 들어가질 않고 네. 밖에서 라이보솜을 만나서 네. 프로틴으로 바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유전 물질 내 몸 안에 한 부분이 되지는 않는 백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런 얘기를 퍼뜨리다 보니까 좀 많이 문제가 그렇게요. 되고 있는 네, 거죠. 불안할 수 있고요. 정치인들이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아닌데 미국은 너무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과학자처럼 얘기한다는 게 네. 문제죠. 네, 팩트를 안타깝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마운트 사이너 직장외과 또 일반외과 과장이신 알렉스 김상현 박사님께서 지금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사분들이 전해주신 정보가 참 필요해요. 저희들에게는요. 자, 그러면 12살 미만은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캠프 갔는데 집단 감염되고 그런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다시 마스크가 필요한 거죠. 매사추세츠에서 네. 지난달에 맞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469명이 코빗이 생겼고 예. 그중에 뭐 전부 다를 델타인지 확인을 지금 현재 델타인지 코빗 걸린 사람마다 확인하기는 힘든데 예. 그 469명 중에서 133명을 테스트했더니 델타인가 아닌가 네. 중에 133명이 델타였어요. 469명 중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리포트의 문제는 469명 중에 346명이 벌써 백신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초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백신 갖고 안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74%가 백신 했는데도 걸렸으니 그러게요. 백신을 왜 하느냐. 오히려 이런 또 이상한 말들 하는데 그분들이 또 조금 아는데 완전히 알지 못한 게 병이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렸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4명밖에 없었고 아하. 그 4명도 다른 지병이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4명도 며칠 뒤에 쉽게 퇴원을 하셨고.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또 이러면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백신을. 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리포트가 알려주게 된 레슨은 네. 백신을 맞았더라도 약하게 걸릴 수 있고 또 약하게 걸려서 백신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받았더라도 지병이 있는 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분들도 백신을 받은 분들도 꼭 마스크를 해야 된다는 게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다시 마스크 맨데이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12세 미만은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백신이 사실 우리가 델타 나오기 전에 맞았던 백신인데 이것이 그러면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떨까요? 예, 효과가 있어요. 99%. 그 백신을 받은 분들이 99%가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그래요. 심각하게 앓지 않고 그냥 감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한데 근데 이 백신도 문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네. 다시 부스터샷이 필요해서 네. 백신이 처음 어베일블 했을 때 받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더더욱이 열심히 쓰시고 생활하시고 더 조심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백신 이 델타 바이러스는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고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또 이 델타 바이러스가 달라져서라기보다는 네. 젊은 층에는 백신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60세 넘으신 분은 미국의 80%가 했다 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12 to 18은 12 to 25인가요?까지는 한 40%밖에 백신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지금 코비드이 보이는 이유가 그 이유지 실제 델타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어택해서는 아니라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델타 바이러스는 그 냄새를 잃게 되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고 그러는 거는 없고요. 오히려 기침을 더 많이 하고 설사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오호. 그리고 몸이 더 아프고 이런 거는 전에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해요. 설사를 할 때도 혹시 이게 설사 하루 이틀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설사 하루 이틀 하고 기침 조금 했을 때도 혹시 이게 델타 코비드이 아닌가 특히 백신 받으신 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 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갔어야죠. 네네,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여자는 파이자가 좋고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를 좀 젊은 사람들은 뭐가 좋고 이런 거가 분류가 좀 되어 있나요? 존슨앤존슨.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느 것이든 그냥 다 맞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전부 다 부스터샷이 필요할 거고요. 다. 파이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신 분 계시잖아요. 2차까지 안 가시고. 네. 그건 아니죠. 1차 맞고 나서는 75%밖에 프로텍션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2차 맞으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겁이 나시니까 2차까지 안 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거는 아니에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2차까지 맞으시고 또 이분들도 부스터까지 맞으시라는 거 권고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3차 맞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 주시죠.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희 뉴욕, 뉴저지 한인 교포분들 지금 뭐 이런 게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네. 그런 큰 고난인데 지금 또 많이 또 희망을 가지셨다가 시가 오픈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쵸.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마스크 좀 쓰시고 네. 조금 더 버텨주세요. 네. 그 방법밖에 우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인 의사협회에서 작년에 후배 선배들이 이끌고 이렇게 한참 정말 힘들 때 발 벗고 나서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셨던 오늘 마운트 사이나 병원
대장 직장내과 일반 외과 과장이신 우리 알렉스 김상현 박사님 또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필드에 나가셔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또 뒤에서 응원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 건강 정말 이 군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앞서서 1차로 의사 간호사분들 네. 그 자원봉사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직장을 나가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위해서 작년에 항체 검사를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으로 응원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무엇보다도 더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항상 그러게요.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